이 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별과 뭐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 그 천문학을 특별히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냥 보셨을 법한 사진이에요. 오리온 자리라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대표적인 자리인데요. 이렇게 별이 4개가 이렇게 박스처럼 있고 가운데 삼태성이라고 하죠. 별 3개가 있는 그런 별자리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뭐 남쪽 하늘에 이렇게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삼태성, 별 3개 있는 것 밑쪽에 가면 오리온 대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리온 대성운의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이게 성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운이라는 거는 별 구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성운이 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이 성운에는 수소라든가 뭐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원자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결합한 것이 분자잖아요. 그런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들이 많이 있고요. 원자, 분자 이런 애들은 이제 기체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게 먼지들입니다. 먼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먼지들이에요. 고체이기도 하고요. 이게 크기가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먼지와 지구에 있는 먼지와 뭐 화성에 있는 먼지가 그 성분이 좀 달라서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먼지라고 부르는 고체 덩어리들인 거죠. 그래서 까맣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약 수소라든가 질소 같은 것들이 왜 알코올 램프 같은 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거기다가 어떤 원소들을 하면 파란색도 나타나고 노란색, 보라색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유한 어떤 특정한 파장에서 그 빛을 내요, 원소들은. 그래서 이 색깔만 보면 이 색깔이 어떤 원소에서 나왔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색깔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기체가 원소들이 만들어내서 보이는 거고 까맣게 보이는 건 먼지다. 그래서 성운은 무리, 또 별 구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체와 또 그 먼지라고 하는 고체가 모여 있는 곳을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운 속에서 별이 탄생을 하고요. 이 성운 속에서 별이 죽으면 이 성운으로 돌아갑니다. 말하자면 이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탄생하게 만들어주는 그 별의 자궁 같은 뭐 아기 별이 잉태하는 그런 곳이고요. 죽으면 별이 또 제가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별이 죽으면 그 자기가 흩어져서 온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그것들이 뭉쳐서 다시 성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운은 그 별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탄생해서 뭐 그 근처에 살죠.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다시 성운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곳을 성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별들은 성운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죽어서 성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실제로 별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약간 푸른색, 붉은색이 있잖아요. 주로 성운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와 질소 이것들이 내는 이 방출선이에요. 그래서 파랗게 보이거나 또는 빨갛게 보이는데 저 뒤에 이제 성운의 어떤 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되는 성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뭉쳐져 있는 요게 그냥 언뜻 보기도 한 4개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것들도 성운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뒤쪽에 보이는 성운들은 보다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져 있는 성운들이 국부적으로 밀도가 높은 거죠. 성운이라고 해서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의 밀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전체 밀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유난히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이 지금 보시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저런 곳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별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운이 뭉쳐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뭉쳐져야 되냐면 성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때는 성운이 그냥 안정적으로 있어요. 안정적으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면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평형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바깥에서 자극이 있어서 얘가 균형이 깨지거나 또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균형이 깨지거나 하면 얘가 뭔가 활동을 하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운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별이 탄생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운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뭔가 막 이렇게 쇼크 같은 걸 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 별이 터진다든가 이러면 이게 막 그 평형 상태에 있던 성운이 불규칙해지고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내부에서 이게 그래도 국부적으로 이렇게 뭉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뭉친 게 너무 많아지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뭐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얘가 콜랩스 한다 그러죠. 붕괴해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어떤 성운들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붕괴를 합니다. 그거를 중력 붕괴라고 얘기해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원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든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든 성운이 크기가 작아지는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별의 탄생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통 별이 탄생하려고 그러면 원래 그 크기의 성운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는 100분의 1 정도? 보통 한 10분의 1 정도가 줄어들면 별이 탄생을 해요. 그게 지금 이게 10분의 1 정도 줄어들어서 별이 막 탄생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성운 하나하나의 밀도는 배경이 되는 것도 엄청나게 높겠죠. 그리고 그것도 어떤 임계점이 있어서 그 임계점을 놓으면 이제 별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비해서 이게 얘네들이 작아 보이지만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성운이 뭉쳐서 이렇게 처음 크기가 있으니까 이걸 원시별이라고 하면 원시별의 크기는 크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로 10분의 1 줄어들면서 하니까 이 자체도 태양계보다는 뭐 한 5배, 10배 정도 넓은 큰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밀도도 이제 이미 좀 높아졌는데 태양만큼 높진 않죠, 아직.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뱅 우주론 얘기할 때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기에 있는 물질의 양은 똑같고 부피가 이번에는 거꾸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죠.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이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가 이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임계점을 넘어서 별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점점 줄어들면 생각을 해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성운이 이만했던 게 10배 이렇게 줄어들면 이 가운데 부분이 특히 밀도가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처음에 큰 우주로부터 과거로 갔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 속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래서 수소를 얘기하면 간단하니까 수소가 양성자와 전자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가 붙어 있는 수소가 분리가 됩니다. 수소 전자가 튕겨져 나가고 양성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온화되었다. 이온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요. 플라즈마 상태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데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애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온화되어 있는 애들이 움직여 다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 같은 별도 우리가 기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된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양성자와 전자가 지 멋대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 더 별은 점점 작아져요. 붕괴를 해요. 그러면 이 양성자와 전자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다니던 것들 중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고 우리가 그 과거를 가는 놀이 했듯이 그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니까 얘네가 결합이 됩니다. 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핵분열은 여기서 뭔가 튕겨져 나가서 이게 점점 양성자 수가 줄어들거나 중성자 수 줄어들면서 더 가벼운 원소로 되는 걸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핵융합은 하나의 원소가 합쳐져서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핵끼리 융합한 거죠. 그럼 핵끼리 융합을 했어요. 양성자 하나와 양성자가 융합을 했습니다. 융합을 하게 되면 얘네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환경 조건에서 막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성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가 합쳐져서 양성자 2개짜리의 핵이 되었는데, 그러자면 얘네를 붙이는 힘이 들어가잖아요. 얘를 붙이기 위해서 막 힘을 쏟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항상 에너지나 물질은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성자 한 개 더하기 양성자 한 개 더하기 뭔가 힘을 쓴 거. 요게 한쪽 축이고요. 그럼 는 하면 저쪽 축에서는 양성자 2개가 붙은 원자 핵 더하기 뭔가가 있어야지 규정이 맞잖아요. 그 뭔가가 뭐냐면 빛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와 양성자 붙이면서 힘을 썼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2개짜리 핵이 되고, 뭔가 얘가 힘을 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빛으로 바뀌어서 성운에서, 이게 압축되고 있는 성운에서는
별빛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이 된 핵융합장이 일어나면 그 순간 빛이 탁 보이겠죠. 그 순간을 우리가 별이 탄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별의 죽음은 뭘까요? 더 이상 핵융합작용을 못 일으켜서 별이 더 이상 빛을 못 만들어내면 별이 일생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성운 속에서 별이 탄생할 때는 핵융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재료가 있는 걸 다 융합시켜가지고 다 빛을 만들어내면 더 이상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별이 지금 태양이나 이런 것처럼 빛나지 않고 별이 빛이 안 나니까 그렇게 되면 별이 죽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별이 탄생해서 죽어가기까지 별이 빛을 내면서 더 이상 못 낼 때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별의 진화 과정은 또 한편 원소의 탄생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까 제가 그 빅뱅 우주를 얘기하면서 38만 년 무렵에 양성자 한 개와 전자가 만나면서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생겼다. 원소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주기율표 보시면 1번부터 100 몇 번까지 쭉 있잖아요. 1번이 수소입니다.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양성자가 1개면 1번, 양성자가 2개면 2번, 양성자가 3개면 3번. 그럼 양성자가 100개면 1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성자 1개와 1개가 뭉쳐서 2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별 내부에서 헬륨을 만든 거예요. 헬륨 원자핵을. 그럼 얘가 빛을 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뭉쳤다가 또 헬륨끼리 뭉쳐갖고 4개가 뭉쳐지기도 하고 6개 뭉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질소, 탄소 이런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 그 우주가 일어나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38만 년 되는 이 우주 공간 속에서는 대부분의 수소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수소가 전체 우주에 있는 물질들,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산소, 탄소, 질소 뭐 이런 물질들의 질량의 75%입니다. 그 모든 수소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에 38만 년.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거나 깨진 적도 없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 충돌시켜서 깨트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25%는 헬륨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우주 전체 물질에서 75%, 25% 차지하니까 거의 대부분이고요. 3번 리튬부터 시작해서 100몇 번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머지 1%도 안 되는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원소가 생기는 걸 보면 우주 공간에서 빅뱅 직후에 38만 년 됐을 때 수소와 대부분의 헬륨과 그 다음에 약간의 리튬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별에서 원소가 생긴다 그랬는데 별에서는 수소를 없애는 과정이죠. 없애지만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수소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헬륨이 생기잖아요. 이 헬륨이 약간의 헬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질소, 탄소, 산소 같은 원소들이 별의 내부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별이 점점점 빛을 내려고 그러면 이 능을 다 써야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게 헬륨도 만들지만 산소, 질소, 탄소 뭐 이런 걸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이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 얘가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만들었던 이 원소들을 다시 흩뿌립니다. 그럼 주변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운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뭉치면 이제 큰 성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그건데요. 지금 저는 이제 별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지만 별도 가벼운 별이 있고 무거운 별이 있잖아요. 걔네들의 일생의 역사가 다릅니다. 태양 같은 별은 우주 평균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분류를 할 때 드월프 스타라고 부릅니다. 난장이 별이에요. 태양이. 우리는 태양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최고다 그러는데 태양이라는 게 우주 평균적으로 보면 태양보다 가벼운 별도 있고 무거운 별도 많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평균보다 약간 가벼워서 드월프 스타로 분류를 합니다. 난장이 별. 그러면 태양이 처음 생길 때 성운의 질량이나 크기도 작았겠죠. 평균보다. 그래서 태양이 될 만한 성운의 크기가 있으니까 태양만한 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별이 탄생하게 되면 그 별이 탄생을 한 걸 보면 그 별이 탄생한 성운의 크기가 질량이 얼마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게 만들어지면 큰 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작은 별이 시작하면 작은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성운이 너무 작아요. 질량이나 크기. 그러면 별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별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밀도를 높이지 못해서 온도를 높이지 못해서 속에서 핵융합작용이 안 일어난다. 이게 토성 같은 거, 목성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목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얘는 별이 아니거든요. 행성이에요. 지구나 이런 것처럼. 근데 스스로 빛을 못 내거든요. 얘는 핵융합작용 안 해요. 엄청 큰 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내부에서 핵융합작용을 일으키질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성이 좀 더 컸더라면 우리는 태양이 두 개가 있는 별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핵융합작용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별이냐 행성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태양 같은 별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만한 질량을 갖고 태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생을 사는데 핵융합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내부의 온도나 밀도가 태양이 태어난 그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핵융합작용을 시키려면 옆에서 막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의 크기도 한정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100번 이런 거에 다 만들 수 없고요. 태양에서는 산소, 질소, 탄소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산소, 탄소, 질소 같은 것들을 흩뿌리겠죠. 심지어 태양은 너무 작은 별이라서 죽을 때 폭발도 못해요. 그냥 흩어져요. 흩어져서 이렇게 뿜.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낸 산소, 질소, 탄소 같은 게 막 널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별도 죽었을 테니까 그런 게 뭉쳐서 또 성운이 되었다가 얘가 내 외부적인 자극으로 또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별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이게 얼마나 큰 게 뭉쳐져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목성 얘기하면서 조금 힌트를 드렸지만 태양보다 작은 별들, 뭐 태양보다 질량이 1%밖에 안 되는 별보다 작은 별들은 핵융합작용을 못하는 거. 이게 너무 압축시키는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밀도와 온도를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핵융합작용을 못해요. 그럼 별이 못 되는 거죠. 그럼 별이 못된 별인데 그러면 태양보다 크기가 작지만 근근히 핵융합작용을 만드는 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별을 갈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뭐 태양보다 10배 작거나 뭐 20배 작거나. 그럼 그런 애들은 핵융합작용을 많이 못하겠죠. 많이 못하니까 빛도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근근히 빛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 갈색 외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이 있잖아요. 그럼 3배, 4배, 5배, 10배, 뭐 1000배 무거운 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별들은 핵융합작용을 엄청나게 잘하겠죠. 이게 온도도 뜨거우니까 커서 이렇게. 그래서 태양보다 보통 8배 무거운 거를 약간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 8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그 별들이 더 굉장히 큰 덩어리에서 출발했겠죠. 행운에. 그래서 되고 그 안에서 산소, 질소, 탄소 그런 것뿐 아니라 철까지 만들어냅니다. 철이 28번인가 뭐 그랬죠. 철까지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그 별의 크기에 따라서 별이 크면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속에서 핵융합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뒤쪽 번호까지 20번 그러면 양성자가 20개 달라붙어야 되니까 이걸 20개를 달라붙게 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작은 별들은 산소, 질소, 탄소 정도를 근근히 만들어내고 더 무거운 별들은 뭐 철까지 이런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수소, 대부분의 수소, 헬륨, 리튬의 약간의 리튬을 만들어냈다면 별 내부에서 작은 별들은, 가벼운 별들은 산소, 질소, 탄소 정도를 만들어내고 무거운 별들은 그것 이외에 철까지 만들어낸다. 그게 원소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별의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빅뱅 공간에서 만들어낸 것 이외에 이런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별의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보다 한 8배 정도 무거운 별들은 죽을 때도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게 크니까, 크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훨씬 더 많이 이걸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만에 빛도 더 빨리 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도 얘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져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별이 폭발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폭발해서 막 날아가는 게 있겠죠. 그 순간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 그냥 초신성이라는 별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무거운 별이 일생을 살면서 죽어갈 때 터지는 현상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 났을 때 성운들이 별의 껍데기 쪽에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초신성 잔해, 성운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더 큰 규모겠죠. 그럼 그런 애들이 또 모이면 또 성운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가운데 부분은 이게 수축을 막 하는데 그게 되는 게 블랙홀입니다. 태양 같은 별들은 죽어도 이게 폭발을 못 하니까 안쪽을 더 이렇게 막 강력하게 압축을 하고 바깥쪽에 날려보낸 것도 강력하게 하지 못해서 태양은 죽으면 가운데 백색 외석이라고 하는 작은 별을 만들고 겉에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성운을 만들면서 죽어가는데 폭발이 아니라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체. 그런데 태양보다 8배 이상의 별은 이 자체가 규모도 크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폭발을 하고 폭발하는 순간을 초신성 폭발. 그러면 날아가는 성운을 별의 껍데기 부분을 초신성 잔해. 그리고 안쪽으로 엄청나게 반작용으로 수축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수축을 해서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항성 블랙홀, 별 크기의 블랙홀의 생성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초신성 폭발이 또 중요한 게요. 제가 원소 얘기하면서 수소,
헬륨, 리튬 얘기하고 별 속에서 산소, 질소, 산소 뭐 이런 철까지도 생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흔히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금, 운동 뭐 이런 애들. 그것들은 무거운 원소거든요. 우라늄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거는 원자 번호가 더 뒤쪽이고요. 그럼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별조차도 별 내부에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만들게 하기 위한 이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초신성 폭발은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 어떤 별이 있잖아요. 이게 폭발을 해서 그 밝기를 한 2주에서 일주일 정도 지속을 하는데 자기의 원래 밝기의 1000억 배 정도가 밝아져요. 말이 1000억 배죠.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 밀도와 온도가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도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거 갖다 붙이는 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많은 중원소들, 금속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철까지밖에 안 태어나고 초신성 폭발할 때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중원소, 금속 원소를 만들어내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은 성운에서 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데 작은 별들은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은 철까지 원소를 만들어내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별이 일생을 살고 죽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다시 그때 성운으로 뭉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행성상 성운인데요. 태양이 죽으면 저렇게 흩어집니다. 초신성 폭발. 지금 보시면 어떤 별이 초신성 폭발해서 저렇게 밝아졌어요. 저게 한 1000억 배 밝아진 게 한 2주에 한 달이 있으니까 낮에도 별이 보일 정도로 밝다고 합니다. 초신성 자래의 모습이에요. 아까 행성상과 다른 게 이게 강렬하게 폭발하니까 더 불규칙하게 날아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양계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별이 탄생하는 과정과 똑같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별은 한 개 한 개 탄생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그림에서도 그 동글동글하게 강하게 뭉쳐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포도송이처럼 한 군데서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동시에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축을 큰 게 하다가 국부적으로 수축을 하니까 뭐 한 개만 생길 리가 없잖아요.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뭉친 정도에 따라서 큰 별과 작은 별이 동시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떻게 처음에 뭉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태양도 태양의 형제 자매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개, 수만 개의 형제 자매별이 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흩어졌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태양계 같은 이런 별들이 생긴 것은 1세대별로 치자면 우주의 나이가 2억 살밖에 안 될 그 무렵에 이미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탄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난 1세대 별들이 이제 일생을 살고 죽고를 거듭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세대 별들은 수소를 융합시켜서 핵융합을 시켜서 다른 원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일생을 살고 만들어낸 원소들을 성운으로 다시 흩뿌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요. 그런 별들이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그 굉장히 무거운 금속 원소들도 만들어내서 흩뿌려 놨고요. 그래서 아마 2억 살 정도 되었을 때 우주가 그럴 때 처음 태어난 별들은 그냥 수소밖에 없는 그런 심심한 별이었을 건데 2세대, 3세대가 되다 보니까 산소, 질소, 탄소도 점점 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명을 건설하는 데 필요했던 금속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태양계를 보니까 태양계는 3세대나 4세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3세대, 4세대를 딱 꼬집을 수 없는 게요. 이렇게 쭉 이러는데 어떤 때 초신성이 먼저 폭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별이 있고 이런 순서를 다 맞추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금속의 양,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이런 거 양을 보면 대략 3, 4대 정도 그런 과정을 거쳤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계는 태어난 지 한 50억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어난 3, 4대 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원소들이 토대가 된 지역에서 송을 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거기에는 산소도 많고 탄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양계가 형성될 때 가운데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태어나서 빛을 발하게 됐고요. 그 주위에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구에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탄소에 어떤 물질들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소들이 달라붙어서 생명체가 생기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운동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여러 원소들이 풍부하고 특히나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산소, 질소, 탄소, 황인
이런 것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죠. 여기 사실은 태양계 전체를 보시면 태양계에서도 다른 행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화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구와 같이 그런 원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서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자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고 양성자는 그야말로 정말 우주의 나이가 3분 모요 때 다 만들어졌고요. 수소가 38만 년, 그리고 별들이 뭐 한 2억 살 정도에, 그리고 우리 태양계나 지구는 뭐 한 46억 년에서 50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요. 수소 있잖아요. 그 양성자가 수소의 원자 핵인데요. 지금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H2O가 우리가 그 H가 수소잖아요. 그 H는 우주의 나이가 몇 분일 때 생긴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재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마시면 빅뱅 공간에 생긴 그 물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일부러 깨뜨리면 안 깨져요.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탄소. 우리는 탄소에 가지고 분자 만들잖아요. 산소를 호흡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지구에 남아서 그것들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138억 년 나이에 비해서 뭐 한 100년 정도 일생, 그리고 우주에 이렇게 광활한 곳에서 지구라고는 좁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거쳐온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주기율표인데요. 이건 천문학적인 주기율표입니다. 우주 생물학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 빅뱅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고, 별 내부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초신성 폭발조차도 100번대의 원소들은 못 만들어냅니다. 그거 어디서 만드냐? 실험실에서. 순간적으로, 왜 실험실에서 전기나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팍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4가지 종류로 만들고 있다. 이 중에서 우주공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몸속에 다 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스타더스트라고 부릅니다. 별먼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별먼지. 지금까지 쭉 우주의 탄생부터 별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갖는 우리들이 갖는 의미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이 생각하는 별먼지로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우리는 짧은 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강에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고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개념 기억하시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탄생, 그게 우주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에 가깝게 세밀하게 들어와서 2강에서는 별의 탄생 과정, 별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죽어가는 과정,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주 속에서 여러분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